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다 가고. 네. 12월이 사실 그 바람의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크리스마스, 네, 연말, 성수기죠, 연시, 여튼 바람 성수기.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 상담이 좀 네. 많이 쇄도하는 경향이 있죠. 12월 달에. 그리고 여름에. 네. 7, 8월 달에. 휴가철에. 네, 요게 맞아요. 또 이 바람계에도 요게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더라고. 네. 이게 7, 8월 달에 좀 이게 바람을 많이 펴 인간들이.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에 많이 피고 네. 11월 달에 좀 주춤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바람 피기 좋을 때지. 네. 바람 피기 좋을 때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한창 밖으로 겉돌고 네. 그때 많이 이제 도망다니. 그리고 또 한 2월 달 또 이제 발렌타인 요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연인 관계의 그 때가 되면은 늘 긴장을 하시라. 네. 증거는 그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도 활발하게 피는 계절이지만 증거 잡기도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연말에 25일 날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성탄절에. 네. 근데 꼭 그날 회사에 일이 있다고. 그렇지. 회사 무슨 회사가 25일 날 그렇지, 일을 그렇지. 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갔다가 아마추어들이. 24일이나 25일 날 잡는 인간은 네. 아마추어들이고 프로들은 그때 가정에 충실하지. 다른 날로 잡지. 또 상대방이 또 유부녀인 경우 네. 이제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데 상대가 유부녀도 마찬가지. 뭐 애들도 건사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가정에 있어야지. 그쵸. 그 전주에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네. 꼭 크리스마스 당일날 네. 증거 잡으려고 뭐 이렇게 미행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지. 그냥 25일 날 만난 사람들은 진짜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심도 없는. 약간 그런 사람들. 근데 아예 그냥 배째라식으로 중독이 돼버리면 아이 물불 안 그래요. 뭐 아이 네가 뭐 추적하든지 말든지 뭐 난 몰라 이씨 그러고 막 24일날 그냥 가버리고 심지어 들켰는데도 막 여행 일정 다 들켜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추궁당하는데도 그냥 가버려. 가버렸죠. 그러니까 뇌가 마비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네. 오늘의 주제는 네. 그 바람 잡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이걸 꼭 아내분들이 이거 꼭 두려워해. 특히 네. 아내분들이 두려워해. 과정에서 일어나지 뭐 않을 이거 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아니다. 이제 제 매뉴얼대로 이제 치자. 상간녀부터 치기 시작하자. 네, 그러면 네, 네. 아 이게 두렵대.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다는 게 몇 가지가 있지.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상담하지만 거의 진짜 1% 미만 네. 확률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 당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정리하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뭐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형사고소하고 막 이렇게 그건 합니다. 분리 아니야, 그거는 형사고소 많이 해요. 그건 정정해. 아, 남편이요? 저는 못 봤는데. 상간녀, 특히 상간녀가 많이 하지. 아, 상간녀는 할 수 있죠. 남편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것도 근데 흔하진 않지. 흔하지 않잖아요. 10% 미만.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한 5% 미만.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 남편이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 근데 어떤 이혼불사형이고. 뭐 이제 자기 차에다 위치 추적기 깔았다. 뭐 자기 차에다 녹음기 했다.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고. 남편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배신감 느껴서 얼마 전에 그 조변님이랑 저랑 그 내용 알잖아. 그 소송하신 분, 네. 저 지방에 계신 분, 네. 어딘지는 뭐 프라이버시는 안 밝히지만 남편이 고소했잖아. 남편이 고소해서 조사 앞두고 있대잖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의치 말라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딱 2번 정도 돼요. 그죠. 네, 고소를 한 게. 저는 좀 봤어.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그걸로 처벌받는 거는 처벌 많이 드물지. 드문데. 그래서 저는 하시라. 너무 받으시라.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녹음기 발견했냐? 녹음기 발견 안 했대. 그냥 녹음된 녹취록 가지고 걸었다는 거. 받으시라. 아무 문제 없다. 뭐 또는 뭐 어떤 이제 증거 가지고 했다는 거야. 약간 각색했습니다. 이거 그분의 프라이버시에서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돼. 네. 받으시라. 거의 뭐 기소유예, 무혐의 뭐 별로 이렇게 처벌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지.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맞지만. 네네. 아주 일어나지 않은 일. 거의 안 일어나는 거 이거지. 이제 상간녀가 어떻게 할까봐, 행패 부릴까봐 이걸 걱정해. 그쵸. 소송을 건다든지 상간녀를 박살낸 거야. 근데 상간녀가 난리를 친다는 거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또는 이미 상간녀 소송하기 전부터 남편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 네. 나 소송 걸잖아. 나 건드리면 나 당신 가만 안 둔다. 네, 당신 집 쳐들어간다. 뭐 당신 남편 가만 안 둔다. 회사에도 뭐 다 알리겠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겠지만 거의 진짜 거의 뭐 몇 년에 한 건 일어날 거 말까? 1000분의 1 정도?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길 가다가 진짜 교통사고 날 확률? 네. 근데 이제 그걸 걱정하시다. 특히 애 있을 때 뭐 쳐들어올까 봐.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불륜 저질러가지고 아예 아내분이 뭐 잘못한 건데 뭐 근데 이제 아내분은 그것도 이제 힘든 거야. 귀찮고 번거롭고 또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분란이 일어나고 애들이 알게 되고 또 난리를 나고 하지만 상간녀가 찾아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더욱이 말로만 경고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 아내분을 물러보고 우습게 보기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 경우 없어. 그쵸.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네. 소송 아직 안 건 경우에 네. 소송 거십시오. 그럼 더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각이 다른 거야. 오히려 소송 걸면 더 할까봐 더 겁나는 거야. 자극해서 더 더 못해. 날릴까봐 못하는 더 거죠. 겁먹어. 네. 소송 걸어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거의 0%. 네. 저는 오히려 막 그렇게 계속 협박한다는 거야. 상간녀가 네. 오히려 협박한다는 거야. 나 가만 안 둔다. 나 당신 애들 뭐 집에 있지? 나 쳐들어간다. 나 당신 남편 직장에 알린다. 가만 안 둔다. 저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도 매뉴얼이 있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내 남편 같은 인간 쓰레기는 야, 회사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 조폭도 시켜서 반 죽여줘라, 제발. 더 해. 하지만 너 형사고소 각오하고 해. 그러고 나서 전 소송을 걸라 그래. 소장 받잖아? 소장 받은 다음에 또 야, 너 그거 받았지? 한번 해봐. 그때 바짝 엎드려. 네. 진짜 독한 여자. 진짜 술집에서 한 20-30년 일한 그 독한 60 먹은 여자도 심지어 무당도. 시상간녀 무당인 경우도 있어. 꼬리 확 내리더라고. 절대 안 일어납니다. 네. 그럴 때 위축되면 그거 재미 붙여서 더 해. 그쵸. 위축되는 걸 노리는 거야. 네. 근데 말로만 해 계속. 그 찾아오는 신용해. 그거는 겁먹었을 때. 근데 야, 마음대로 해. 너 근데 형사고소 각오하고 해. 넌 가만 안 둬 대신에. 야, 내 남편 다 해. 우리 애들 해봐 한번. 너 형사고소 각오. 소장 날려놓고 그렇게 경고하면 그때 꼬리 확 내리더라고. 그때는 막 합의하자 그러고 오히려 네. 이렇게 읍소조로 나오더라고. 그쵸. 근데 이제 겁을 먹고 막 끌려다니면 계속 협박하는 거야. 맞아요. 협박범들이 그런 식이에요. 협박범들이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 사기꾼도 마찬가지.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게 끌려다니면 그러는 거거든. 근데 한번 딱 끊고 단호하게 한번 확 해버리면 지가 굳이 이 사람 아니더라도 또 먹히는 애한테 또 다시 가는 거. 먹히는 사람한테 맞아요. 또 끌려올 사람한테 금방 갈아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끌려가지 마시라. 이거 일어나지 않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하나만 그렇지. 해봐. 두렵지. 약간 두렵지. 이렇게 떨리지. 그냥 그래서 전 통화하지 말라 숨기고 그러지. 있잖아요. 네. 통화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라. 통화하면 떨림이 전해지니까 통화하지 마십시오. 네.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문자 그거 협박자 안 됩니다. 야, 지가 먼저 협박했는데? 야,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게 그게 무슨 협박이야. 너 형사고소 각오하고 해. 그게 무슨 협박이야. 협박자 안 됩니다. 네. 단호하게 하시라. 끌려가지 마시라. 이거 일어나지 않는. 네네. 특히 이런 경우는 소송이 특효약이다. 네. 소송이 특효약. 제가 소송을 자꾸 이렇게 뭐 종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다. 이거는 소송이 특효약이다. 네. 바로 소송 거시라 그냥. 오히려 더. 자, 두 번째는 상간녀 남편이 아는 거 네. 거의 없습니다. 모릅니다. 네. 거짓말을 하는 맞아요. 거지. 이것들이 네. 특히 남편이 은근슬쩍 남편이랑 상간녀랑 안 끝난 거거든. 은근슬쩍 둘이 같이 부안해 동해가지고 남편이 협박을 하는 거지. 네. 야, 그쪽 남편도 다 안 되는데 어떡하냐? 절대 모릅니다. 안다 그래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네. 상간녀가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좀 추근덕거리는 사이다. 저 사람이 좀 추근덕거리는 게 나는 별 사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갖고 있는 빼박 증거가 있다면 심지어 성관계하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것까지 모르고 있다. 그것까지 네. 알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0.01%라고 보시면 돼. 상간녀가 얘기하지도 않고 그거 거짓말이고 얘기했다 그래도 정확하게 깊은 사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세게 이야기하시라. 네. 뭐 그냥 이미 아는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거 알릴까봐 두려워서 미리 연막 치는 거예요. 못 맞아요. 알리게 하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안 알릴 것 같지. 내가 정확하게 다시 알릴 거야. 내가 정확한 증거 들고 와서 알릴 테니까 내가 알려. 내가. 네. 그래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알릴 거야. 이렇게 오히려 더 거침없이 나가시라. 그렇죠. 오히려 알린 줄 알고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말고 아예 알렸으니까 뭐 이제 뭐 별 소용 없나 보다. 그래 알아? 알았어. 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네. 알았어 한 다음에 하지만 내가 알릴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응대를 하죠. 거의 모른다. 세 번째 마지막. 네. 요 약간 이제 요 연장선인데 남편 직장에 알려지는 거,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심지어 남편이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있다든지 또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직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알려지는 경우가 없다. 누가 알리냐고. 남편 직장에 누가 알리냐고. 상간녀가 알린다고? 0% 거의 0.0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네. 상간녀가 그걸 왜 알리냐고. 지네들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 왜 알리냐고. 해코지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지네들끼리 짜고 그러는 거라고. 왜냐면 아내분이 가장 무너져 내리는 게 뭐냐면 남편 직장에 알리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네. 상간녀가 행패 부리는 것보다 사실 더 두려워하는 게 직장에 알려질까 봐. 왜냐면 이 사람이 이혼하지 않을 거거든. 만에 하나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양육비 받아야 되거든. 네. 근데 직장을 알린다 그러면 당장 우리 가족까지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둘이 말 맞춰가지고 같이 협박을 해. 꼼짝 못하게 상간녀도 하는 거죠. 네 남편 가만 안 둬. 내 직장에 다 알릴 거야. 네 남편 잘리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남편도 야 걔가 알린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꼭 전제 조건을 달지. 그러니까 빨리 소송 취하해라. 네. 소송 취하라 그래. 그러니까 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걔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네. 그러니까 가끔 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공무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공직에 그렇죠. 있으시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소송을 걸면 이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거 아니냐, 알려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어. 이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이기 민사잖아. 때문에 맞아요. 그 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도 남편이 소송 걸렸을 때잖아요. 소송 걸렸을 네, 때 그렇죠. 남편이 소송 걸렸을 때 상간남 소송 걸렸을 통보가 되는 때? 건데 이거는 남편에 대한 소송도 아니고 아니고, 남편의 어떤 부정 행위만으로 이게 그렇지. 통보되진 않고 뭐 저희 상간녀의 직장에도 이 알려지지 사실이 않죠. 자동으로 통보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뭐 의뢰인이 직접 뭐 알리거나 그렇지, 아내분들이 그렇지. 직접 알리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뭐 국정원 직원들의 그 부정 행위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상간 남녀가 같은 국정원 국정원이야? 내에서 그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폈을 것 같아요. 정말 선글라스 끼고 국정원 다니면서. 내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걸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남편의 직장에도 그렇지, 같은 그렇지. 부서니까 알려져서 아, 문제가 난 생기는 거 모르더라고.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그게 민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않더라고. 뭐 형사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그 개인의 일로 그냥 치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심지어 네. 내 남편이 진짜 상간남 소송을 걸려도 알려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상간남 소송 걸릴 게 두려운 거야. 아니 내 남편을 고쳐야지. 남편 이거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상간남 소송도 걸려야 돼 사실은. 그래서 걸게 오히려 만들려고 저는 오히려 그쪽 남편한테 알려서 상간남 소송 걸게 만들면 평생 바람 안 피더라고. 네. 막 이번에 개박살 나면 개박살이 안 나면 계속 바람 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간남 소송 걸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대신 직장에는 안 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 아내가 얘기하는 경우. 아내가 내가 도저히 못 나 이 인간 잘려도 좋다. 내 가정 날아가게 생겼는데 나 지금 너무 분노한다. 그래서 아내분이 알리지 않는 한은 알려지는 경우가 없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간녀가 행패 부리는 일 없다. 네. 집에 차까지 찾아와서. 두 번째, 상간녀 남편이 알게 되는 경우 없다. 알아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 남편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거의 없다. 그리고 사실 회사에 알려져도 그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뭐 정식 징계 조치를 어느 선에서 취할 거냐라는 거는 그 회사 내에서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단독 그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징계도 안 가더라고. 부정행위가 알려지면 뭐 파면하고 뭐 해고하고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요. 품위유지 위반. 품위유지 위반이야. 아주 심각한 공무원 그런 같은 경우.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게 품위유지 위반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기업의 경우에는 뭐 약간 경고를 한다던가 맞아, 그러고 뭐 말더라고. 감봉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그 둘이 정도로, 사내 불리면 좀 갈라놓는다든지 네. 발령을 따로 낸다든지. 부서를 뭐 이전시키는 이전시킨다든지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고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약간 개인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한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아내분은 그걸 답답할 정도로. 그치, 그러니까 그치, 너무 미리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칼럼 뭐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